혹시 누군가 나 지금 너희 집으로 가고 있어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응, 당연하지. 어서 와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 나의 평화로운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감정을 알고 있다면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손님 오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배경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웃음소리,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들은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집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집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사회적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숨을 가장 깊게 들이쉴 수 있는 곳이고 세상이 더 이상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누군가가 심지어 아주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고요함은 깨지며 부드럽지만 분명한 긴장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 손님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성한 안식처가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토록 미세하면서도 치명적인 침입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심리학적으로 고독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영역적 편안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들의 감정을 재설정하는 리셋 버튼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모든 소리, 그곳에 놓인 모든 물건, 그리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모든 일상은 그들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도착하면 마음은 마치 잔잔한 연못에 누군가가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져 넣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물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은 연못 전체를 뒤흔들며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사회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집 밖의 세상에서 그들은 예의 바르고 주변을 의식하며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마침내 그 연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오면 그들은 벗어두었던 가면을 다시 꺼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인 노력은 마치 배경에서 조용히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듯 소리 없이 그들을 고갈시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배려심 깊은 사람들 중 일부가 바로 손님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그 순간 가장 큰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례해서도 반사회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고요함이 곧 산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종종 강한 감정적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집은 무대가 아닙니다. 연기를 펼치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집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진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친구들을 만날 때 카페, 공원 등과 같은 중립적인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안전하게 자신만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민함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손님의 방문이 곧 스트레스, 압박감 또는 혼돈을 의미했던 가정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방문객의 존재는 그들이 원치 않았던 오래된 긴장감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고독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면서도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진정한 형태의 위안이란 조용한 방, 익숙한 의자,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부드럽게 웅웅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타인의 존재가 그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장, 집, 신성한 안식처라는 개념. 우리 대부분은 집을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비바람을 피하는 물리적인 공간 이상으로 여깁니다. 특히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에게 집은 성역 또는 신전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신성함이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압력과 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허용되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회생활을 하며 수많은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 부모님 앞에서는 듬직한 자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역할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집은 바로 이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감정적 알몸 상태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 정돈되지 않은 생각, 심지어는 나약하고 지친 모습까지도 아무런 판단 없이 허용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안식처에 손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감정적 알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손님을 위해 다시 옷을 차려입고 표정을 관리하고 적절한 말을 골라야 합니다. 즉, 좋은 주인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함의 핵심입니다. 손님이란 존재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해방구에서조차 사회적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집은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조명의 밝기, 실내 온도,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 소리, 물건들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나의 의도와 습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혼돈스러운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심리적 방어막이 됩니다. 손님의 방문은 이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만듭니다. 손님은 우리가 틀어놓은 음악을 시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끼는 소파에 음료를 쏟을 수도 있으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무심코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예측 불가능성들이 모여 미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의 공간이 더 이상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가 낯선 연주자의 손에 들어간 것과 같은 불안정함을 느끼게 합니다. 제2장, 심리학적 이론으로 들여다보기. 이러한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심리학적 개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영역성입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지키려는 본능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전한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집은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동굴이자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둥지의 역할을 합니다. 손님의 방문은 이 안전한 영역에 대한 미세한 침범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자극하여 불편함과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부하 이론입니다. 우리의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최소한의 인지 부하 상태, 즉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오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고 손님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그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마실 것을 좀 더 줄까? 실내 온도는 적당한가? 화장실은 깨끗한가? 와 같은 수많은 생각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중 작업은 뇌에 상당한 부하를 주며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도로 민감한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에 의해 제안된 이 개념은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선천적으로 더 예민한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부 자극을 더 깊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세한 소리, 강한 빛,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집은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보호막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손님의 존재는 단순히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수많은 감각적, 감정적 정보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손님의 목소리,
향수 냄새,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들의 예민한 신경계를 자극하여 쉽게 압도당하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3장 좋은 주인이라는 사회적 연극. 손님이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 좋은 주인이라는 배역을 맡은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극에는 여러 막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막은 준비입니다. 손님이 오기 몇 시간 혹은 며칠 전부터 우리는 집을 청소하고 정돈하며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이나 음료를 고민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을 넘어 나는 이렇게 잘 정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무의식적인 욕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입니다. 두 번째 막은 환대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는 밝은 미소와 환영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손님의 외투를 받아주고 편안한 자리를 안내하며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고도의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특히 그날 기분이 좋지 않거나 피곤한 상태라면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일이 됩니다. 세 번째 막은 대화와 공감입니다. 손님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손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공감의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손님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예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손님이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하고 있나?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인터뷰를 몇 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님이 떠난 후에도 연극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어질러진 공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무대 뒤로 내려와 지친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 안도감은 손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길고 힘들었던 공연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조차도 집이라는 무대 위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큰 연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4장 그 뿌리를 찾아서 유년기의 경험과 개인의 기질. 집에 손님 오는 것을 유독 불편해하는 성향은 때때로 우리의 과거, 특히 유년기의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손님 맞이가 어떤 경험으로 각인되었는지는 성인이 된 후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봅시다. 손님이 오기 며칠 전부터 집안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대청소가 시작되고 가구 배치가 바뀌며 평소에는 쓰지 않던 비싼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날카로운 신경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느끼며 손님 이굴 긴장과 압박이라는 등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손님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손님의 방문은 즐거운 이벤트가 아니라 평가받고 긴장해야 하는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개인의 공간이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방이 허락 없이 열리고 자신의 물건들이 손님이나 손님의 자녀에 의해 함부로 다루어졌던 기억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어린 시절 갖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자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님의 방문이 항상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사건이었던 가정에서 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와 늦게까지 이어지는 소란, 어른들의 대화와 아이들의 소음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안정을 찾기 어려웠던 아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마침내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손님의 방문을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타고난 기질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고도로 민감한 기질 외에도 내향성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에게 장시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장 중요한 충전 공간인 집에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5장.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방식. 그렇다면 집에 손님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는 대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중립적인 제3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카페, 식당, 공원, 도서관, 영화관 등은 호스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오롯이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청소나 음식 준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만남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새로 생긴 예쁜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어때? 와 같이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대해 솔직하고 부드럽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심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깝고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는 자신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지만 사실 나는 집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 손님을 맞는 걸 조금 힘들어해. 대신 밖에서 더 자주, 더 즐겁게 만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대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반드시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환대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라면 신경 써야 할 다른 것들 때문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바에야 밖에서 만나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편하게 있을 수 있어. 와 같이 미리 만남의 종료 시간을 암시해두면 기약 없는 기다림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님 맞이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각자 먹을 것을 조금씩 가져오는 포틀럭 파티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손님이 돌아간 후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회복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자신만의 의식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당신의 본성을 껴안으세요. 오늘 우리는 집에 손님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감정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심리학적 원인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롭거나 비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집을 신성한 안식처로 여기는 마음, 사회적 연기에서 오는 에너지 소모, 타고난 기질과 과거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본능입니다.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고독을 갈망하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과 자신의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행복과 편안함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고요한 방, 익숙한 의자,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요히 마주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충만하고 진실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텅 빈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충만함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안식처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요함은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당신도 손님이 떠난 현관문 뒤에서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쉰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처럼 일상의 습관과 감정들을 쉽고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